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표현과 연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의 외부적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부적 표현, 언팩하고 팩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그래서 10진 연산, 우리가 2진 연산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자료의 외부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의 외부적 표현에는 이게 BCD 코드라고 해서 2진이나 10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옵션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조는 2비트, 디지트는 4비트 그죠? 이렇게 조는 2비트 그리고 디지트 숫자는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비트로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거 이게 2진화 10진 코드입니다. 더 확장된 거. 그래서 영문자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존 2비트 들어가죠. 디지 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 그림 나타나시면 우리가 이것은 BCD 코드고 2진화 10진 코드구나. 다음은 이제 아스키 코드예요. 유명하죠. 그래서 조는 3비트, 지트는 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예요. 그래서 7비트로 128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게 이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PC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에 이 아스키 코드가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대소문자가 구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존 비트가 3개로 되어 있고 디짓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 그림이 나오면 아스키 코드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EDCD. 그래서 이 앱시드 코드를 확장 2진화 10진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는 4비트, 디지트는 4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8비트로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것. 그래서 확장된 우리가 BCD 앞에서 본 것을 더 확장된 것을 대형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 범용, 아주 큰 범위의 이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이 4개, 그죠? 디짓도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확장 2진화 10진 코드, FC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료의 표현 방식을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가중치 코드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 코드는 각 자릿수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우리가 가중치, 내가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중치 코드의 특징이고요. 종류에는 8421 코드, 2421, 그 다음에 바이너리, 그 다음에 링, 카운터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자릿수의 고유한 값이 없는 코드, 연산이 불가능한 거. 그래서 XS3 코드, 그레이 코드, 5중 2 코드, 5중 3 코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가중치 코드에 속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8421, 2421 코드, 거기다가 뭐 그레이 코드가 하나 들어가고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비가중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레이 코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러 검출 코드는 에러 검출이 가능한 코드, 그리고 특정 코드, 그죠? 해밍 코드, 에러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종류에는 해밍, 페리티비트, 그래서 에러를 검출해서 변경하는 것까지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검출만 가능한 코드도 있고요. 해밍 코드, 페리티비트, 그죠? 바이너리 코드, 링 카운터, 5중 2 코드, 그리고 5중 3 코드도 이 에러 검출 코드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자료의 표현 방식에 또 8421 코드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중 코드가 이 8421 코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10진수를 4비트 2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8421 코드라고 우리가 불리고요. 이 XS-3 코드, 3초각 코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자기 보수 코드입니다. 얘는 비가중치 코드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8421 코드 값에 10진수를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3초각 코드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레이 코드. 그래서 비가중치 코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코드의 변환기나 입출력 장치 코드로 사용이 되고요. 연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 코드로 사용하면 오차가 적고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고요. 최상위 비트 값은 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 쓰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부터 인접한 값끼리 우리가 XOR 연산한 값을 내려 쓴다. 다음은 페리티 비트, 기존 코드 값에 1비트를 추가해서 에러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체크 비트고요. 종류에는 홀수 체크법, 그래서 기수 검사, 그리고 짝수 체크법은 우수 검사. 그래서 홀수 체크인지 짝수 체크인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수 검사, 우수 검사로. 그리고 특징은 에러 검출만 우리가 가능하고 교정은 불가능해요. 이 페리티 비트는. 그리고 짝수의 에러가 동시에 발생하면 검출이 불가능한 거. 이게 페리티 비트고요. 해밍 코드가 되게 중요하죠. 얘는 에러 검출과 에러 교정까지 가능한 거. 얘는 검출만, 페리티 비트는 검출만 가능하다면 해밍 코드는 에러 교정까지 가능하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출제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8421 코드에 3비트의 짝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구성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1과목이고요. 계속 전자계산기 일반이고 명령어 및 우리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입출력, 제어 및 기억장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들도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령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령어의 구성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옵션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네.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되는 명령어는 크게 이 연산자가 표시되는 연산,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주부와 연수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정보가 표시되는 자료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부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해야 할 수행해야 할 동작에 맞는 연산자를 표시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 OP 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크기는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n비트, 우리가 n개의 비트일 때 최대 이 n승계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연산자 부에서 하는 동작 부분의 역할이고요. 명령어의 형식, 동작 코드, 데이터 종류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또 자료는 우리가 주소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주소 부분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주소 필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억 장소의 주소, 그리고 레지스터의 번호, 사용할 데이터, 명령. 다음은 연산자의 기능이 있는데요. 연산자의 기능이 뭘까요? 네, 연산자의 기능에는 함수 연산, 자료를 전달하는 거, 제어하는 거, 입출력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연산 기능은 뭘까요? 함수의 연산 기능은 뭘까요? 함수의 연산은 우리가 수치적인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과 비수치적인 어떤 논리, AND, OR, XOR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수 연산에는 ADD, SUB, 빼기, 더하기, MUL,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산술 시프트 등이 있고요. 논리 연산에는 NOT, AND, OR, XOR 그죠? 논리적으로 연산하는 거. 그래서 논리적 시프트, 로테이트,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클리어 이런 것들이 논리 연산에 속해 있죠. 시험에는 이렇게 이게 산술 연산인지 논리 연산이 산술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XOR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부분에 보기는 ADD, SUB, MUL 들어가고 XOR이 하나 더 들어가던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료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자료 전달 기능은 CPU와 기억장치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는 뭐죠? 네, 기억장치에서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명령. 스토어는 CPU에 있는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명령. 그래서 이렇게 CPU 레지스터하고 주기억장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에서 주기억장치로 가면 기억시키기 위해 간다. 그럼 스토어.
그리고 주기억에서 레지스터로 이렇게 해서 기억시킨다. CPU로 정보를 기억장치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다. 그럼 로드라는 거 스토어하고 로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어 기능, 뭐 입출력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어 기능은 어떤 명령의 실행 순서를 변경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 그리고 뭐 이제 뭐 무조건 분기 명령이라서 뭐 고투나 뭐 점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 if나 뭐 그다음에 뭐 if 조건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제어 기능에 해당하는 거, 조건 분기 그런 것들. 그리고 입출력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CPU와 입출력, I/O 장치 뭐 또는 메모리,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자유를 전달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입출력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의 기능에는 함수의 연산, 자료 전달, 그리고 제어, 입출력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AND 연산은 특정 문자 또는 특정 비트를 삭제시키는 연산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삭제시키는 연산인데요. 마스킹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비트를 뭐라고요? 삭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ND 연산은 삭제할 부분에 비트를 0과 AND를 시켜서 삭제하는데 0을 마스키 비트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한다는 거는 0으로 만든다는 거, 클리어 없앤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는 뭐였죠? 곱하기처럼 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곱하기, 뭐 5R은 AND,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0, 1, 1, 0, 1, 1, 0, 1 이렇게 써주시고 그죠? 다음은 1, 다음에 1, 다음에 0, 1, 0 그리고 1, 1, 1 이것을 연산을 우리가 시켜보면 되죠. AND 하는 거죠. 1, 1은 1 그죠? 그리고 0, 1은 당연히 0이죠. 그리고 1, 1은 1이 되겠죠. 그리고 0, 1은 0 0이 하나라도 있으면 0 그죠? 1, 0은 0 여기 두 개 1이네요. 참이네요. 0, 1은 0.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죠. 이 값이 0, 1, 0, 0, 0, 1, 0, 1. AND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삭제시켜서 없애거나 이렇게 두 개 해주시는 거. 그래서 3번, 5번이 클리어. 0이 된다는 거, 클리어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에서도 우리가 OR, Selective Set이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OR 연산은 잠시만요. 이렇게 넣고 할게요. 이렇게 특정 문자를 삽입하거나 특정 비트에 1을 세트시키는 연산입니다. 앞에서는 0으로 없앴죠. 그런데 얘는 셋을 1로 세트할 수가 있고요. 삽입하거나 세트시킬 비트에 삽입할 문자 코드 또는 1을 OR 시킨 연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계산해 보면 돼요. 1, 0, 0, 1, 1, 0,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0, 1, 또 0이 하나, 둘, 셋, 4개고 1, 0이죠. 그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얘는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참인 거잖아요. 그죠? 0, 0.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얘는 0, 0이니까 0. 1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1. 그리고 1. 그리고 0, 0, 0, 0, 1. 그죠? 얘는 하나라도 있으니까 1이고 얘는 1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번, 5번 비트가 그죠? 1, 2, 3번 그 다음에 5번, 하나, 둘, 셋, 3번, 아니 2번, 7번이죠? 이거 번호가 틀렸네요. 2번, 7번인데. 그래서 2번, 그리고 7번. 2번, 3, 4, 5, 6, 7. 그래서 1로 이렇게 세트돼 있죠. 그죠? 2번하고 7번. 이렇게. 그죠? 이거 2번하고 7번인데 잘못 나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할 수 있다는 거. 네, 다음은 XOR 비교인데요. 여러분들 XOR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XOR 이 연산은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특정 비트를 이렇게 발전시킬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XOR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한 개 비트라도 1이 있으면 서로 다른 데이터. 그죠? 그래서 반전시킬 경우에 반전시킬 비트와 1을 XOR 시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그래서 비교해서 반전시키고 그죠? 10, 1로 그죠? 10, 1로 그죠? 00, 1, 2로 되어 있으니까 반전시켜서 5, 6, 7, 8을 반전시키는 거 그것이 XOR이라고 다음은 낱
난연산이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연산은 뭘까요? 네, 보수. 그죠? 그래서 각 비트의 값을 반전시키는 연산. 보수를 구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100100001을 이렇게 보수로 만들면 되죠. 1은 0으로, 뭐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전시켜서 연산의 보수를 구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보수 연산입니다. 다음은 논리시프트죠. 논리시프트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비트씩 자리를 이동시키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직렬 송송에 사용되는 거, 그리고 삽입되는 자리는 0으로 채운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테이트는 이렇게 시프트에서 밀려나가는 BT의 값을 반대편 값으로 입력하는 연산, 그래서 문자의 위치를 변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시프트는 데이터의 직렬 전송에 사용된다면 이렇게 로테이트는 이렇게 우리가 문자 위치를 변환시킬 때 사용됩니다. 또한 muve가 있어요. move, 움직이다. 그죠? 데이터에 기억된 자료를 그대로 다른 레지스터로 옮길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설명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 형식. 그래서 이 명령어는 크게 어떤 OP 코드, 그죠? 코드부, 명령어부와 또 뭐 있죠? 주소부. 오퍼랜드 주소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의 어떤 이제 이 네 가지의 명령어 형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주소 명령어, 또 2주소 명령어, 또 뭐 있죠? 1주소, 0주소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데요. 뒤에 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명령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령 코드부와 주소부로 연결되어 있는 거, 구성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3주소 명령어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3주소 명령어는 범용 레지스터, 그죠? 아주 큰 범용 레지스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명령어의 주소부가 3개 존재, 그렇죠? 그래서 3주소, 그래서 원래 값이 보존되고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주소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2주소는 범용, 이것도 큰 레지스터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부가 2개, 여기는 주소부가 3개였죠? 2주소니까 2개인 가장 일반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2주소 명령어입니다. 또한 연산 후에 입력 데이터의 값은 X, 범용 레지스터의 구조에서 사용되고요. 원래 결과는 주소 1에서 기억되고 이전에 기억된 내용은 이렇게 연산된 후에 지워진다는 거. 이게 2주소 명령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주소 명령어예요. 자, 1주소 명령어의 중요한 특징. 얘는 누산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뭘로 되어 있다고요? 누산기 구조.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데요. 1주소 형식은 누산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부가 하나 존재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누산기 구조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1주소 명령어는 연산 결과를 누산기에 저장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0주소 명령어예요. 0주소 명령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0주소 명령어는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 그죠? 이 스택 자료는 뭐죠? 네, 스택은 삽입 삭제의 작업이 한쪽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 가능할 수 있도록 할당한 메모리의 일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스택 구조라는 거. 그래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한쪽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 스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명령어의 주소부 없이 데이터가 명령어 자체에 있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스택 구조의 컴퓨터에서 사용되고요.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게 0주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정보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후입 선출 방식에서 자료는 처리된다는 거. 그래서 명령어의 수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조, 그죠? 들어간 정보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조. 스택에 자료를 삽입하는 명령은 푸시이고 스택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명은 팝.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하고 팝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것들은 또 뒤에서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암시적인 거, 묵시적인 주소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암시적이고 또 묵시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소 부분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방식, 그래서 스택 구조의 0주소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메모리 참조가 횟수가 0. 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 구조의 0주소 방식이 이 암시적인 거, 묵시적인 주소 지정입니다. 또한 즉시 주소 지정이 있습니다. 즉시, 그죠? 그래서 얘는 명령어 주소 부분에 있는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주소의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 그래서 즉시 주소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가 참조가 없으므로 속도가 빠른 것을 즉시니까 빠르겠죠. 빠른. 그래서 주소의 길이의 제약으로 모든 데이터 표현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메모리 참조 횟수는 0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주소 지정인데요. 직접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기억 장치 내의 주소. 그래서 이것을 직접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실제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 내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참조 횟수는 1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간접 주소 지정도 있어요. 이것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으로 지정한 기억 장소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 직접 주소는 뭐죠? 주소 부분이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의 주소 부분이 지정한 이 기억 장소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 이것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간접 주소 지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모리 참조 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소 지정 방식에서 명령어의 길이와 처리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의 길이가 짧은 순에서 긴 순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즉시, 직접, 간접으로 가겠죠. 명령어의 길이가 짧은 순서에서 긴 순, 즉시, 직접, 간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처리 속도가 느린 순서에서 빠른 순서는요. 간접, 직접, 즉시로 갈 수가 있죠. 명령어 길이가 짧은 긴 수는 즉시, 직접, 간접이라면 처리 속도가 느린 순에서 빠른 순서는 간접, 직접, 즉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을 보시면요. 데이터가 기억될 위치를 명령어 주소 부분에 있는 어떤 값과 특정 레지스터에 기억된 값, 이것을 더해서 지정하는 방식을 이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특정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카운터, 인덱스,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기억 장소와 연관성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절대 번지, 그래서 기억 장치 고유의 번지가 0, 1, 2, 3부터 16진수로 약속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번지를 절대 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반대로 상대되는 상대 번지가 있는데요. 이 별도로 지정된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 절대 번지는 직접적으로 고유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면 순서대로 정해서 놓은 번지죠. 그런데 상대 번지는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번지를 상대 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에 상대 주소,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뭔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가 뭔지 상대 주소가 뭔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는
임시 기억장소의 실제 주소로 기억장치에서 맨 처음부터 1바이트부터 0, 1, 2, 3, 4 그래서 순서대로 16진수의 번호가 차례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지정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상대 주소는 뭐였죠? 상대 주소는 기준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이제 변이가 생성되는지. 그래서 상대 주소는 절대 주소로 변환해야만 실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